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그래서 이거 쉽게 나오면 저거 나옵니다. 뭐 나오냐면은 재고자산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근데 솔직히 판매 갖고 내는 거는 거의 보면 전산액의 1급이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법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가장 충실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 나오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뭐하다? 정확하다. 왜냐면 몇 개씩 계산하기 때문에 한 개씩. 그 다음에 2번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나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중평균법에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계속기록법 쓰면 뭐야? 이동평균. 실지 쓰면 성평균. 그 다음에 3번 선입선출법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가상승. 물가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뭐가 크다? 수입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네, 3번입니다. 과소가 아니고 뭐가 돼요? 과대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현행가치를 나타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후입선출법이라는 거는 그 기말 재고자산은 현재 게 남아요? 옛날 게 남아요? 네, 옛날 게 남죠. 그러면 옛날 게 남기 때문에 현재 가치예요? 과거의 가치예요? 과거의 가치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충당금? 대손충당금.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대손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또 보시면은요. 대손충당금 1번이 아니라 기초에 얼마 있었죠? 네, 5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단기에 얼마 대손 처리하셨어요? 2만. 네, 2만원 대손 처리하셨대요. 그러면은 2만원만큼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3만원. 그 다음에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게 회수됐어요. 그러면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전기에 대손 발생했을 때 뭐였죠? 네, 전기에 대손 나오면 뭐였어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결론은 얼마가 늘어났어요? 네, 3만원이 늘어났죠. 그래서 더하기 3만원. 그래서 6만원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얼마가 필요하시대요? 10만원. 그럼 얼마 부족해요? 네, 4만원 부족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만원.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나오면 거의 물어보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충법. 그 다음에 전기에 대손 나오면 뭐다?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3번 감가상각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상각이요? 감가상각.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체계적이고 뭐여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돈이 늘어나는 행위예요? 줄어드는 행위예요? 줄어드는 행위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못 믿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싸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정해져 있다.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속상각법. 요 가속상각법이 뭐냐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률법. 그래서 우리 정률법의 특징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크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초기에는 누가 커요? 정률법이 커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처음 안 보는 건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여기 원천세. 원천세가 뭐죠? 네,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 몇 가지?
두 가지. 질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헌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연합.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예, 지금은 줬으니까 뭐예요? 예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예요? 영업 외비.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6번 원가의 개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의 매몰원가. 그래서 매몰원가는 이미 뭐예요? 발생한 거. 언제 거? 옛날 거. 그래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기회원가. 네, 기회원가는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예요. 그래서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것? 큰 것. 그래서 보시면 2번도 틀렸어요. 네, 말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이잖아요. 비슷하기는 한데 요거 저기 뭐냐 저거 걸어서 맞게 해줬어요. 이의 신청 걸어서.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 총고정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단위당은요? 감소한다. 그래서 몇 번도 틀렸어요? 3번. 네, 3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 2개예요. 그 다음에 4번 특정. 네, 우리 직접비 나오면 뭐라 그랬죠? 특정. 간접비 그러면은요 같이 썼으니까 뭐요? 공통. 그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제품 제조원가하고 원재료. 이거 맞추시려면 일단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기초가 10, 기중이 15, 기말이 3. 그럼 얼마 남아요? 22만원. 일단 요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T자 단기제품 제조원가니까 일단 뭐 기억하시면 되죠? 네, 제공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보면 대략적으로 뭐 기억해야 되는지는 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험장 갔을 때 기억나냐 안 나냐 그 싸움입니다. 왜냐면 기억나면 맞출 확률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는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적어드리는데 경비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외주가공비하고 특허권 사용료 나오면은 그게 여기 직접 경비로 쓰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지금까지 한 2번 나왔나? 근데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근데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웬만하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재료비 22, 그 다음에 노무비 얼마요? 20, 간접비 20, 기초 만원, 기말 얼마요? 네, 15만원. 기초 만원 맞죠? 왜 얘만 한 자리지? 그 다음에 기말 얼마요? 15만원. 우리 잠시만요. 금액이 자 계산기 암산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48만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네, 3번. 그 다음에 8번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면은 맞출 확률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 부분에 배부합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일 배분율, 이중 배분율.
배운 적은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부할 때 보조부문 배부 방법 있죠? 저희가 쓰는 건 단일 배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그다음 무슨 배부법이요? 상호 배부법. 그래서 단일 그러면은 기준이 몇 개죠?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이중 배분율법은 기준이 두 개인데 배운 적은 없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두 가지로 기준을 해서 두 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그러면 몇이에요? 둘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느냐, 한 가지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일 배분율법이라고도 하고 이중 배분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이죠. 네, 그러면은 A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편해요, 두 개가 편해요? 네, 하나가 편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있는 그대로 주면 우리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 내신 분이 그냥 말장난만 한 거예요. 우리 단일이 편하다, 이중이 편하다? 단일이 편하죠. 왜요? 하나만 계산하니까. 근데 이중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아예 못 맞히게끔 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번 지긋지긋하게 나오죠. 개별하고 뭐요? 고정. 네, 그 종합. 이건 무조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개별원가 계산이 과대배부, 과소배부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 완성품 무슨 양이에요? 환산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웬만하면 몇 개는 내요? 하나는 냅니다. 네, 거의 안 나온 적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공정,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자금.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 1번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죠.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만을 정상 공손으로 강조. 지금 공손품이 몇 개 있죠? 네, 15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몇 프로만 정상이래요? 네, 10%면 몇 개예요? 600개예요. 그러면 600개는 정상, 900개는요? 비정상.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해본 적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일단 보시면 1번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에다 밑줄 치세요. 품질 검사를 몇 프로대 한다고요? 60%. 네, 그러면 거기 지금 보시면 60%니까 완성품은 몇 프로죠? 아니요. 완성품이라는 거는 몇 프로 완성된 거예요? 100% 완성된 거죠. 맞죠? 네, 우리가 완성됐다 그러면은 몇 프로 완성돼야 돼요? 100%. 네, 그거 물어본 겁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보시면 몇 프로 시점에 검사한다고요? 60%. 그러면 기초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기말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몇 프로니까? 네, 60%니까. 네, 그러면은 1번 맞아요. 네, 정상 공손품은 몇 개다? 600개다. 네, 그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품질 검사를 몇 프로 시점에서 한대요? 20%. 네, 그러면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정상 공손품은 850개이다. 아니죠? 네, 600개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3번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거 말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지금 몇 프로 시점에 검사한다고요? 60% 시점에 검사하면 그러면은 얘만 검사한 거예요. 완성품만. 왜냐면 몇 프로 시점에 검사했으니까? 네, 60%.
그러면 기초제공품 검사 안 했죠? 기말도 검사 안 했죠? 왜요? 아직 몇 프로 안 넘어서? 60%. 그러면 누구만 검사했다? 네, 완성품만. 그러면 원가 배부할 때도 누구만 줘야 돼요? 완성품만 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4번. 비정상은 제조원가에 반영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상은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은 뭘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그러면 얘는 여기에 가야 돼요. 어디요? 손익계산서. 아니요. 두 개 체크가 안 돼요.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누를 때 몇 개만 체크돼요? 무조건 하나 체크돼요. 그래서 2번 찍으신 분도 맞은 거고 3번 찍은 사람도 맞는 겁니다. 몇 번만 틀린 거예요? 1번하고 4번만. 요걸 무슨 정답이라 그런다고요? 네, 복수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 만약에 나오면 그 두 개 중에 하나 찍으신 분이 맞는 거고 모두 정답은 안 풀었어도 맞는 거예요. 네, 안 찍어도 맞는 거예요. 모두 정답은. 왜냐면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랑 모두 정답이랑 달라요. 이거는 복수 정답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은 거고 3번도 맞은 겁니다. 근데 저거 정상품의 10%라는 정상품으로 공부한다는 게 전체 그 당시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존이라는 그렇죠. 정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600. 그렇죠. 그래서 600. 간주의 뜻은 뭐예요? 네, 가짜인데 진짜로 봐주겠다. 예. 인정이 20% 시점에서 한다 했을 때 정상 공존이 네, 600개예요. 그때도. 왜요? 정상적으로 다 계산한 거잖아요. 네. 그 말에 속을 필요 없어요. 네, 20% 시점에 계산해도 네, 정답은 몇 개예요? 600개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서 더 보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더 보면 저희 시험 아니에요. 정상 공선품 수량은 단기 완성품 그 개수의 10%가 되면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보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거 안내다 낸 문제라. 네. 왜냐면 여기에서 뭔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꼬여요. 네. 그래도 그 정도만 딱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11번. 저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어떻게 돼버려요? 꼬여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네. 왜냐면 많이 하는 게 나쁘다라가 아닌데 많이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만 지금 질문하신 정도만 알고 계세요. 우리 간주공급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있죠. 자가, 개인,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뭐요? 잔존재화.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의 세 가지. 면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얘는 뭐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거 맞추려고 외우라고 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외우라 그랬었죠. 누구만 가능?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 안되면 모면 발행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도 면제. 왜 그러냐면 되게 영세하신 분이에요. 장사가 진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매출액 4,800이면 반 남아도 한 달에 200 남는 거예요. 200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러면 상관없어요. 나 집에 100억 있어. 그럼 간이과세조에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통장으로 나오는 것만도 먹고 사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장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죠. 1번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맞아요.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울 때 계속 간이과세자는 뭐라고 쓰죠? 네, 공급 대가라고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이 달라요. 네. 그 다음에 3번 일반과세자는 환급되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왜냐면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13번 영세율. 우리 영세 나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자,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매출의 수출은 직접 수출, 매출의 영세는요 간접 수출. 그리고 얘는 세금 계산서 가능, 얘는요 네, 세금 계산서 불가능.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간혹가다.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맞아요. 네,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과세해라. 그래서 무슨 과세 방지요? 이중과세. 그래서 1번 맞고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는 예, 영세율이죠. 정답 몇 번? 2번. 3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상대방 나라도 우리나라 회사를 영세율을 적용해줘. 그럼 우리도 적용하는 거고, 상대방 나라에서 과세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하는 거예요? 과세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상호주의.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혜택을 줄 거면 서로 주는 거고, 안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될 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요거 매출에 뭐요? 영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에다 뭐 하는 거라고요? 수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수익 금액. 이거 어려워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익 금액이라고 나오면 수익, 필요경비라고 나오면 비용. 경비가 돈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라 필요경비라고 나오면은 비용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1번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애누리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순매출액 어떻게 구하죠?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더해요, 빼요? 빼요. 그럼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깎아준 거랑 반품된 건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부가세 냈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득세에 잡히면 무슨 과세 돼버려요? 이중과세 돼요. 그래서 아닙니다. 3번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처리가 됐으면 다시 돌려받았으면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잠깐 봐보세요. 필요경비로 처리했으면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서 뭐예요? 빼는 거예요. 네. 항상 플러스 시켰으면은 그 플러스 시킨 데서 빼거나 아니면 총수익 금액에다 뭐 하는 거예요? 네, 더하는 거예요. 맞죠? 반대쪽에다가. 네.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 가산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경비에서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빼는 방법. 그래서 정답은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려금은 포함이에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싸게 먹는 이유. 일단 아이스크림은 뭐가 없죠? 유통기한이 없어요. 네, 유통기한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 자체가 없어요. 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저기 대리점에서 팔잖아요. 대리점에서 싸게 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일정 매출액이 넘어가면 그 빈과류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장려금이. 네. 근데 그 장려금이 마이너스 손해보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싸게 팔아서 300만 원을 손해보면 그 장려금으로 나오는 게 500인가 100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근데 장려금이 수익으로 잡아서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총수익 금액이 뭐라고요? 수익이야.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면 뭐 많이 내죠? 세금 많이 냅니다. 그렇죠. 수익이다.
왜냐면 뭐 벌었어요? 돈 벌었잖아요. 돈 벌었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15번에 별표 2개. 이거 잘 나와요. 14번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한 5년이나 10년에 한번 나오는 건데 15번은 한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넓게 잡냐면 우리 소득세 1년에 저희가 시험 6번 보거든요. 1년에 무려 12문제 나와요. 왜냐면 한 회당 몇 문제 나와요? 2문제. 그래서 얘 준비할 시간에 연말정산 연습을 더 하세요. 왜 그러냐면 봤던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왜냐면 범위 자체는 넓고 내는 건 무려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번은 확정신고 나오면 요거 기억하세요. 연말정산하고 분리과세는 제외.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연말정산하고 분리과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 사항 없는 거 찾는 겁니다.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반드시. 뭐요? 반드시. 1번이 틀린 이유. 1번은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우리 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기에 해당 사항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소득 금액 얼마? 100만원. 총급여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150. 이자 배당 2000. 거기 얼마래요? 3000.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거기 얼마래요? 310만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거 우리 외웠잖아요. 맞죠? 찍을 때 찍더라도 본 게 나오면 그놈이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3번 이론 근로 아니라 그랬죠? 이론 근로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 다음에 공적연금은 저거예요. 연말정산. 이 공적연금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그래서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네, 다른 거 있으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공정이 아니고 공적. 네, 연말정산하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뭐죠? 네, 아니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복권당첨금은요? 네, 분리과세.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 은근 잘 나와요. 다른 거에 비해서 나오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결론은 나올 확률이 어떻다? 꽤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15번 문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우리 소득 거기에서 연결하시면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실무시험. 그리고 이론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건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요? 몇 점 이상? 네, 70점. 이게 안 좋은 점이에요. 다른 시험들처럼 좀 점수폭이 낮으면 60점이면 할만하죠. 맞죠? 60점이면 할만합니다. 60점이면 제가 장담하는데 한 합격률 한 60, 70%는 꼬박꼬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합격률이 좀 낮은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원천징수 나오면 무슨 세금? 선납세금. 그래서 대변에 일단은 정기예금이 3억.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요? 2100. 원천징수 선납 세금 얼마요? 3, 2, 3, 4 빵빵빵. 그리고 마음이 급하신 분은 여기에다 뭐 쓰지 마세요? 금액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입력할 때 어느 변 먼저 입력하세요? 대변 먼저. 왜냐면 나머지 금액은 뭐 해주니까? 자동으로 해주니까.
잔머리를 쓰십시오. 이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뭐 해야 되죠? 줄여야 되죠. 어떻게 줄일 거냐? 317, 766. 그래서 제가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글씨를 줄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써요. 예시 들어드리면 3억 쓰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편한 대로 써도 돼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아요. 무조건 길게 쓰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지나가듯이 설명드렸었는데 전입. 전입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체. 그래서 요거의 뜻이 뭐냐면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한다고요? 전입 신고하잖아요. 전입 신고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랑 나랑 뭐 해주죠? 바꿔주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세요? 전입 또는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별거 없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자본금하고 뭐 해라? 대체해라. 끝. 기타 자본이 없을까요? 안 돼요. 이거는 거기 써 있잖아요. 무슨 금하고 대체해라? 자본금. 그럼 자본금인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걸로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무상교부는 돈 안 들어갔다. 여기 돈 없잖아요. 무상의 뜻이 뭐예요? 돈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 네. 그래서 주식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500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그 발행을 했는데 발행가액이 커. 그러면 그때는 또 뭐요? 주식발행 초과금. 요거 뭐 났을 때? 이익 났을 때. 손해볼 때는요? 주식 할인발행 차금. 근데 지금은 이익도 아니고 뭐죠? 손해도 아니죠. 그러면 그냥 둘이서 바꿔주면 땡. 이건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거기에 있는 거 다 함정이에요. 그냥 500, 500이면 땡인 거예요. 그리고 전입 나오면 뭐 한다? 예, 바꿔준다. 차변대변 그냥 바꿔만 주면 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거 결산 때 이거 한 거 기억나요? 차변의 장기차익금 XXX 대변에 뭐요? 유동성 장기부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쓰면 장기차익금과 유동성 장기부채를 뭐한다? 대체한다. 전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뭐 해라? 바꿔라. 이게 다예요. 아 근데 그렇게 못 내요. 그렇게 내면 이게 꼬여버리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선 딱 요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익준비금하고 자본금하고 전입한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이지만 그때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익준비금. 그 정도로만 내지 금액이 다르다까지는 안 내요. 왜냐면 그렇게 내버리면은 이건 전산 세무가 아니고 자산평가사는 뭐 어쨌든 저희 시험보다는 위에 등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깊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내버리면은 시험 범위 밖에 돼버려요. 우린 딱 요 수준까지. 그렇죠. 그럼요. 우리 주식 발행하면 맨날 무슨 금? 예,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왜냐면 그건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6월 18일. 땅 샀죠. 토지 1억 350.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1억 350. 끝.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한번 봤잖아요. 다음에 나오면 웬만하면 안 틀려요. 왜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오늘은 왜 헷갈려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이거 있어요. 우리 그 결산 처음에 풀었었던 거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8번인가 9번 문제가 이거예요. 전입한다. 있어요. 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죠. 네, 우리는 뭔가 보면은 머릿속에서 뭐라 그래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걸 구별하는 것도 시험 문제예요. 7월 1일 별표 3개. 딴 것 때문 아닙니다. 무슨 처리해야 돼요? 상계처리. 상계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면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 처리.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 처분할 때.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하자? 더하자. 까지 아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을 뭐 하셨죠? 팔았죠. 근데 1,800만 원이었는데 2,200 됐다가 얼마 됐어요? 2,100 됐어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죠? 예. 2천만 원에 팔았는데 10만 원 빼고 받았으니까 통장으로 얼마 받았어요? 1,990만 원.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얼마짜리 나갔죠? 2,100만 원짜리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넣으실 때 저기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네, 몇 년 넘으면 밑에 거라고요? 1년. 요거 1년 넘었어요. 그래서 밑에 걸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00만 원짜리가 2,200 됐죠? 그러면 얼마 올랐죠? 400만 원. 네, 400만 원 올랐죠? 네, 400만 원 올랐다가 얼마 됐죠? 100만 원 손해봤어. 2,100만 원 손해봤죠. 그러면은 현재 평가이익 얼마 남아있어요? 300만 원. 네, 300만 원 남아있어요.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 가서 보세요. 모르겠으면 지금 몇 월 며칠? 7월 1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치면 여기 있잖아요. 얼마 있어요? 300. 모르면 찾으세요. 찾으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어. 그러면 그거 체크해놨다가 이의 신청 거세요. 그래서 모두 정답 만드신 분 있다니까요. 결산 현금과 부족 문제. 문제만 보고도 답은 나오는데 12월 30일 날 가서 찾아봤더니 현금과 부족이 없어. 그 이의 신청 걸어갖고 모두 정답 됐잖아요. 찾으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대변이 얼마 부족해요? 190.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 처분. 쉬운 분기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것까지 할 줄 알면 제일 좋아요. 취득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1,800, 대변에 현금 1,800. 그 다음에 2018년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뭐요? 400.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 평가이익 400. 그 다음에 2019년 말, 아이씨, 잠시만요. 하나만 줄여야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100. 그래서 얼마 남았다? 300 남았다가 되는 거예요. 손실로 써야 되는데 저 거꾸로 쓰셨어요. 얻은 거요? 2019년도 말에. 아니죠. 이거 자본이잖아요. 자본 무슨 처리? 아, 상계 처리. 이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까지 할 줄 알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우리 그때 연습 몇 번 하긴 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풀기 귀찮은 것들은 안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하란 얘기입니다. 8월 21일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좋은 시험 아닙니다. 왜냐면 2번하고 4번은 틀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건 연습 꼭 해놓으시고. 그래서 외화에는 뭐 있죠? 차익. 네,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그래서 지금은 요거 써야 되죠. 외환산 이익하고 외환산 손실은 뭐요? 결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2번, 4번 한 번씩 더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물어보시고. 왜냐면 우리 안 된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시험에 그게 또 나오면 어떡해요? 골치 아프게.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여할 때는 8,000달러 곱하기 1,200원에서 960. 근데 회수할 때는 8,000달러 곱하기 얼마였죠? 네, 1,100원이었죠. 그래서 880. 그래서 얼마 떨어졌다? 80만 원. 그래서 통장으로는 880 들어왔고 빌릴 때는 960 빌려줬고 그래서 우리는 이익 봤다 손해 봤다? 손해 봤다. 왜안? 차수.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익 나면은 많이 가져가지만 손해 봐도 어때요? 많이 손해 봐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할 일이 있어갖고 라디오를 좀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식하면 언젠가는 오른다. 그러니 주식을 사면 계속 뭐하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오른다. 근데 제 주변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 말 의하면은 못 버틴대요. 오를 거라는 건 아는데 못 버틴대요. 왜냐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파트래요. 외도가는 증권에서 네? 2,200에서 2,100으로 떨어졌는데 네. 원래 이익이 400이 있어서 100을 빼서 그렇죠.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처리라 그랬어요? 상계 처리. 빼줘서 차변이 그렇죠. 왜냐면 이익 났을 땐 대변이고 왜냐면 얘 자본이잖아요. 얘 뭐라고요? 수익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어느 변? 대변. 자본의 감소는요? 차변. 그래서 자본 감소시키려고 차변으로 뺐죠. 같은 계정을 줄여야 되는 그렇죠. 그걸 무슨 처리라 그랬어요? 상계 처리. 상계 처리는 연습 안 하시면 분명히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나와도 또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얘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보단 세무 때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뭐라고요? 그냥 안 나오는 거. 근데 예전에 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안에서 수업하는데 저한테 배우신 분은 아니에요. 예. 다른 분한테 배우신 분인데 이제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전산세무 2급 붙었다? 근데 저 문제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어. 붙었으면 된 거예요. 맞죠? 붙었으면 땡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회사 가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지만 그거 아니면 일단 붙으면 된 거예요. 왜냐면 항상 마무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됐어. 그러면 잘한 사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안 됐어. 그럼 못한 사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어디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몇 cc 넘는 거? 네, 1000cc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에 뭐예요? 불공. 그 다음에 세무 캐피탈. 빌리는 거 뭐라 그러죠? 임차료.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적어 주셨어요. 임차료를 쓰라고. 끝. 그 다음에 8월 1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매입의 영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 있습니다. 8월 13일 들어가 계세요. 뭐 실수하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차변에 뭐라고요? 이것도 급하게 하다가 원재료 그대로 두고 넘어가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네. 원재료일 땐 냅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대부분 아는데 그래도 이제 이해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간단한 거 설명드리면 매입일 때는 원재료가 자동으로 떠요. 매출일 때는요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만져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 아니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 제조회사. 그래서 제조회사는 원재료 사서 뭐 판다? 제품 판다. 그래서 이거 상품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데 시험장 가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원재료를 상품으로 그럼요. 원재료 아니잖아요. 근데 급하게 넣다가 이거 안 바꿨어.
원재료야. 그러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장 가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시간 남아요.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진짜 연습 안 했거나 타자가 너무 느려. 이런 분들 아닌 이상 시간 분명히 남아요. 그래서 남으면 뭐만 확인하고 나오시냐면 입력 안 한 거 있나? 그 다음에 입력 잘못한 거 있나? 네. 개정 과목 확인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하고 나오세요. 그거 안 하고 나오면 나중에 찝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11일은 발급했죠? 네, 발급 받았죠? 그래서 뭐 샀어요? 원재료, 매입에 과세. 그 다음에 리소스, 원재료 3천, 세금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예요? 330. 외상 얼마예요? 네, 2,970만. 그리고 금액 읽는 것도 많이 해놓으십시오. 나중에 회사 가면은 금액 잘 읽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놈의 빨리빨리 때문에. 9월 2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월 1일에 400만원. 그 다음에 몇 년 하신대요? 5년. 그래서 보시면 우리 1년에 얼마씩 하는 거죠? 80만원이에요. 왜냐면 400만원 빼기 0 나누기 몇 년? 5년. 그래서 얼마요? 80.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400에서 80 빼요. 그럼 얼마 나오죠? 320. 얼마에 팔았다? 250에 팔았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그러면은 70만원 뭐야? 손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결론은 매출액 카드로 팔았죠? 신윤복씨. 대변의 기계장치래네. 비품. 얼마요? 400.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얼마요? 80. 근데 누구 거? 기계장치 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이상 나올 거다? 2개 이상. 아이고 왜 또 기계장치라고 썼지? 머릿속에서 기계가 생각나서.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275. 무슨 카드? 네, 미래카드. 그 다음에 세금 얼마? 25.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차변이 얼마 부족해요? 70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손해봤다? 70. 그리고 이거는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순서대로 하세요. 첫 번째 줄 장부가, 두 번째 줄 돈 받은 거, 두 번째 줄 대변 세금, 손해났으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 났으면은요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요건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하는 게 본인도 덜 헷갈려요. 입력이요? 여기 보세요. 9월 며칠이요? 28일. 매출액 카과. 그 다음에 비품 아니면 프린터 상관없어요. 둘 다 맞으니까. 그 다음에 신윤복씨. 위에는 250에 25만원입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 무조건 몇 프로? 10%. 그 다음에 미래카드. 제품 매출 아니고 비품 250 아니고 얼마요? 400. 그 다음에 감가 비품 80.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 27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카드? 미래카드. 아니면 시작할 때 여기에다 카드로 하셔도 돼요. 카드일 때는. 그 다음에 차변의 유형자산 무슨 손실? 처분 손실. 끝. 매출이라서 증빙이 따로 얘기가 없어요. 아니요. 매출이라서가 아니고요. 그 증빙이 카드예요. 어느 증빙이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그 카드 보였을 때 신용카드 매출 접수가 그건 안 보여줘도 돼요. 그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번 얘기하시는 거죠? 5번이요? 네. 아니요. 5번에 있는 그 그림. 근데 이게 네. 없어도 그거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거는 아예 안 나와도 거기 지문에 카드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랑 상관없어요.
요즘에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랑은 1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문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부 트럭. 요건 매입에 뭐야? 카가. 그래도 여기에서도 이거 밑에 거 없어도 분개는 해야 됩니다. 꼭 증빙이 화면으로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이거 왜 넣어주냐면은요, 옛날엔 아예 안 넣어줬었는데 여기 앞에 잠깐만 보세요. 나중에 보실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전산회계 전산세무죠. 얘랑 비슷한 게 FAT랑 요게 전산회계예요. 그 다음에 TAT라고 있어요. 여기 전산 뭐예요? 세무예요.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다가 이 영수증을 되게 잘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영수증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지문에 말만 나오면 인정되는 겁니다. 꼭 그게 안 나와도 지장 없다라는 거 요건 꼭 알고 계세요. 나중에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얘네들은 무조건 이거 줘요. 증빙.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시험지가 겁나 많아요. 3장이면 끝날 거 막 7장이에요. 시험 문제가. 왜냐면 A4 용지 한 바닥에 한 문제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장단점. 시험 시간은 세부랑 회계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죠. 얘네도 똑같아요. 시험 시간은 90분, 60분. 60분 똑같아요. 시험 시간.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요 동네는 대면, 요 동네는 뭐야? 비대면. 그리고 차이가 여기는 2달에 한 번, 얘네는 비대면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시험 난이도도 여기는 어렵고 요 동네는 쉽고 합격률이 한 1.5배 정도 차이 나요. 전산회계 1급이 40%면 FAT는 한 60%, 전산세무가 한 30%면 저기 TAT는 한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주유소, 그 다음에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8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야? 8,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 무슨 카드? 하나카드. 그 다음에 문제 3번. 우리 저번 주에 이거 해봐서 그나마 조금 나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맞춘다 그 얘기는 아니고 맞출 확률이 조금은 올라갔다가 전부입니다. 이거 안 좋아요.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기 확정? 1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안분이에요? 정산이에요? 정산이에요. 하기 전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매입세액 내역은 불공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분은 무슨 신고 때? 예정신고. 정산은 확정신고. 재계산은 요건 감가상각 관련된 거.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저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뭐 넣는 곳이라고요? 불공. 그래서 우리 불공 넣을 때 사유 넣어요? 안 넣어요? 넣죠?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부는 무슨 신고? 예정신고. 정산은 확정신고.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 가장 좋은 건 4개 다 안 나오는 거. 나올 거면 얘 나오는 거. 얘가 제일 쉬워요. 무조건 1번입니다. 정산에서. 그 다음에 얘도 안 떠요. 어차피. 그 다음에 총공통 매입세. 거기 공통 매입세 보시면 600에 60하고 1400에 140 있어요. 더하면 얼마예요? 200. 그래서 여기는 200. 그리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산은 6개월치 계산해서 몇 개월치 뺀다? 3개월치. 그래서 3개월치만 남긴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총공급가액은 거기 보시면 600에 2000에 400에 800 이거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3800. 그 다음에 면세는 400에 800이니까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기불공제 세 번째 줄에 얼마 있었대요? 24만원. 끝.
그리고 얘는 꼭 연습. 얘는 반복학 학습만이 정답입니다. 얘는 딴 거 없어요. 그래도 여기 앞에는 여기 그 17번 전까지는 몇 개월치 넣는 거라고요? 6개월치. 여기 키포인트.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뭐라고요? 나오지 마.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꼭 물어보세요. 안 되시는 분은. 왜냐면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운 없게 얘가 나왔어. 근데 얘 때문에 저기 1점 차이로 떨어졌어. 예. 저 같은 경험하실까봐 그래요. 제가 1점 차이로 떨어져 봤다고 했잖아요.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떨어졌는데 아깝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경험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붙었는데 딱으로 붙었어. 그러니까 저희 시험 70점 합격이잖아요. 몇 점으로 붙는 거예요? 70점으로. 그런 것도 한 번은 그런 건 경험해도 괜찮아요. 좋은 경험이니까. 69점으로 떨어지는 건 나쁜 경험이라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부가세 신고서.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예. 아니요. 그 24만 원이 3개월치예요. 이건 해보시고 질문하세요. 지금 안 해본 거 티나요? 이건 꼭 연습해보시고 우리 저번 주에 푼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왜냐면 지금 답 드려도 헷갈려요. 지금. 그 다음에 신고서 들어오세요. 10월에서 12월. 얘는 꼭 해봐야 됩니다. 얘 해도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거 몇 회죠? 94회죠. 예. 얘 또 보려면 70회까지는 가야 돼요. 진짜 안 내는 문제라. 그래서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릴 확률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얘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좀 시킨 대로 좀 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알려드린 대로 좀 하세요. 매출 자료 할 때 매출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지연 발급 있죠? 요건 무슨 세? 가산세.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에 카과하고 매출에 뭐요? 현과.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정규증빙 아닌 거. 네, 요거 뭐예요? 미발급 건별이에요. 그 다음에 국내 영세 매출에 영세. 해외 수출 매출에 수출. 회수 네, 플러스 100만 원이에요.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틀린 건 좀 뭐 좀 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연습 좀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도 며칠 안 남았어요. 어차피 저희 요번 주면 뭐죠? 끝이죠.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틀린 거 보세요 뭐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도 꼭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1번은 여기입니다. 3억이 얼마요? 3천. 그 다음에 가산세 넣으셔야 돼요. 무슨 세 넣으셔야 돼요? 가산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세요. 26번. 여기 지연 발급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지연 발급? 2천. 이런 건 연습해야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보죠. 지연 발급. 네. 근데 못 맞힐 정도는 아니에요. 뭐만 하면요? 연습만 하면.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과세 매출은 통째로 3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늦게 신고했으면 국가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뭐만 내는 거예요? 가산세 내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늦게 했으니까 세금에서도 빼줄 거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 입장에선 이게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요. 왜 많아야 좋아요? 세금 많이.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늦게 했으니까 빼주겠대. 그러면 다 늦게 하겠죠. 뭐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항상 누구 입장에서? 세금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약간 더해서 넣어주고 무조건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상황. 예. 항상 여러분들은 말에다 뭐를 넣어요? 무조건. 왜요? 단순하게 외우려고. 없어요. 그런 거 항상 얘기하지만. 예. 확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100은 아닙니다. 왜냐면 100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닌 거 나오면 제가 욕먹기 때문에.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누구 입장? 네, 국가 입장.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매입이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빼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매입은 뭐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적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신고했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매입세 100원도 못 받아요. 국가가 때려버릴 때 매입은 빼고 때려버려요. 괘씸죄로. 그럼 뭐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내요. 그러니까 세무서 사무실 쓰면서 격리직원 쓰면서 세금 계산해서 날짜 맞춰서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무신고했어. 근데 신고 안 했는지도 몰랐어. 그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잡았어. 그러면 국가에서 그냥 고지서 보내줘요. 얼마 내라? 그럼 내야 돼요. 왜요? 실제로 네. 만약에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는데 그거 실수하면 어떡해요? 대부분 그럴 실수 적죠. 왜냐면 본인 혼자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없진 않은데 그럴 확률은 1%도 안 돼요. 0.00 몇 프로지. 그래서 대부분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늦게라도 알면 내가 먼저 신고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몇 년 동안 까먹었어. 네. 그래도 누가 먼저 알아버렸어요? 국세청이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때 두드려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럴 확률은 낮아요. 선생님 이거 그러면 매출 말고도 매입에서도 지연 발표해서 이것도 지연 발표 가서 그렇죠. 똑같죠. 네. 근데 입만 했을 때는 매입도 똑같이 인정은 해줘요. 그 대신 지연의 뜻이 뭐예요? 늦게 받아. 네, 늦게 한 건 인정해요, 안 해요? 국가에서도 인정은 해야죠. 그 대신 말은 안 들었으니까 뭐 내는 거다? 세금 내는 거다지. 뭐 매입이니까 빼주고 그건 아니에요. 네, 둘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다음 거. 그 다음에 카드 얼마예요? 6천. 그 다음에 건별 얼마예요? 40만. 그 다음에 국내 영세 몇 번이요? 네, 5천. 그 다음에 직수출은요? 1억.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00. 여기에 플러스 100이에요. 받아서 뺄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돼요. 대손 발생했다 그러면 뭐요? 마이너스. 회수했다 그러면은요? 플러스. 이건 신고서예요. 뭐일 때요?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또 마이너스예요. 그 반대예요.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대손 발생했다 그러면 플러스. 회수했다 그러면 뭐요?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규직님 미발급은 네. 세금계산서 미발급. 그렇죠. 세금 계산서 미발급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증빙 몇 가지? 네 가지. 그것도 가산세. 아니죠. 거기 지문 잘 봐야죠. 거기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거래했다? 소비자. 네, 소비자. 소비자는 아무것도 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사업자하고 거래했으면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산세 맞아요. 그러니까 문구가 나오면 제가 문구 고민은 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하던 대로 해라. 우리 이거 관련돼서 가산세 계산해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무슨 고민이 제일 많을 거냐면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첫 번째. 네, 근데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99%. 여러분들이 100개 물어보시면 거짓말 안 하고 거기에서 90개 이상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가공해서 만든 문제라 그렇게 안 내요.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슨 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엔 안 보였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는 관심도 없었어. 그 말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다른 게 뭔지 아니까 왠지 적어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 고민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은 나올 확률 1%, 안 나올 확률 99%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그 고민할 시간에 적어 하십시오. 암기를 하세요. 그게 더 본인한테 효율적인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랑 일반.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에 상기 금액에다 밑줄 치세요. 상기 금액의 뜻이 뭐예요? 네, 위에 금액에 뭐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과세 일반. 그 다음에 매입 불공 뭐야? 일반. 그 다음에 매입하과 일반.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10번에다가 어디 갔냐? 3억에 3천. 근데 그 중에 얼마요? 2천만 원은 불공이래요. 그래서 여기 16번 찍고 50번 찍고 2천에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카드는 여기에요. 41번. 여기도 2천에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미환급세액 얼마? 네, 300만. 전자신고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얼마요? 만원. 그런 것도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신고서를 잘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고서 말고 다른 거 나오잖아요. 그게 쉬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뭐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맞출 거는 확실히 맞춰주셔야 돼요. 합격하실 거면.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매하게 맞추시는 분들. 컨디션에 따라서. 이러면 큰일 나요. 문제 4번. 그리고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 이거예요.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결산 뭐 하세요? 다 맞으세요. 이게 제일 쉽게 붙는 방법입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왜냐면 그거 다 맞으면 몇 점이에요? 네, 45점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이 25점이거든요. 아무리 망해도 10점에서 15점은 나와요. 그럼 10점이라고 잡으면 55점이에요. 그럼 이론에서 8개 맞추면 71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 다른 거 다 맞는 게 아니고 분계 다 맞는 거. 그러면 웬만하면 합격하긴 하는데 분계 다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자수 먼저. 5번만 뭐예요? 자수. 별로 안 좋습니다.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 그리고 모르겠으면 뭐 하자? 외우자. 네, 감소시키자.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요? 네, 차기 거. 그래서 감소시키면 대변의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 B 500번대. 그 다음에 총 240만원 중에서 60만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요거는 차기 거. 올해 거는요? 180. 이걸 이해하셔야 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금액은 얼마? 180.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헷갈리시면 또 물어보시고. 질문한 건 꼭 한 번씩 더 보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우리 마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수익비용은요? 네. 수익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엔 얼마? 빵. 그러면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비용. 그럼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비용이 언제께 늘어나야 되죠? 올해께 늘어나야 돼요. 왜요? 내년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40만원을 자산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근데 240만원이 내년 게 아니고 얼마께 내년 거라고요? 60만원. 그러면 240이 60 되려면 얼마를 줄여요? 180 줄이면 얼마 되죠? 60 되죠. 요건 이해하는 방법. 근데 난 모르겠어. 그럼 그냥 이걸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틀면 안 돼요.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나 외워서 문제 풀었는데 이해하고 싶어. 갑자기 틀어버리면 시험장 가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라인을 한 라인만 타세요.
나는 계속 이해할 거야. 그러면 이해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시고, 나는 외워서 풀 거야. 그러면 계속 외워서 하세요. 이거 갑자기 틀었다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도 하지 마시고, 계산기라는 걸 한 번도 갖고 온 적이 없어. 시험장 가서 갑자기 계산기 들고 가네. 계산기 잘못 두드릴 확률이 99%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계산기를 써보셔야 돼요. 진짜 있었어요. 한 번도 안 갖고 왔어. 예. 그랬다가 갑자기 시험장 가는데 들고 갔어. 예. 잘 못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변. 현금과 부족 나오면 두 가지. 자비가 아니면 잡선시. 그러면 대변에 있다 그랬죠. 우리 대변에 있는 거 어느 변으로 보내야 줄어들어요? 예, 차변으로 보내면 되죠. 왜냐면 차변이 증가하면 대변이 뭐예요? 감소. 대변이 증가하면 차변이 감소인데 요거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차변에 현금 가보죠. 그러면 대변이 비죠. 예, 그럼 이때는 이익이에요. 차변이 비면요, 예, 손실이에요. 이거 외우셔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변이 뭐의 증가? 수익 증가. 그리고 이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 앞에 보세요. 입력하신 분들은 지금 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네, 다음 것만 쫓아하세요. 현금과 부족 5만원. 대변에 자비. 그래서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뭐는 맞출 수 있냐면 차변 대변 잘 넣었는지 잘못 넣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여기 오세요. 합장. 합장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결산 몇 월 며칠? 12월 30일. 그래서 12월 31일 하세요. 그 다음에 얘 찾으세요.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 찾았어요? 잔액 뜨면 틀린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리진 않고 확인 가능한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잔액이 뜨면 잘못 넣었을 확률이 99%. 왜냐면 잔액 남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거기에 몇 프로라고 나오죠? 그 잔액이 몇 프로가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일 때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맞았나 틀렸나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 우리 예금 왜 해요?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얼마 넣어놨대요? 3억. 좋겠다. 그래서 얼마 넣으셨다고요? 3억 원어치를 넣어 놓으셨대요. 몇 프로? 1%.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몇 년도죠? 네, 우리 지금 몇 년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2020년이에요. 몇 년도라고요? 2020년. 그럼 앞에 보시면 거기 몇 월 달에 가입하셨죠? 4월. 그러면 12분의 몇? 9. 12분의 9 헷갈리시면 오시고 225만원. 그래서 우리 이자 받는 겁니다. 받는 이자 뭐라 그러죠? 이자 수익. 받았다 못 받았다? 네, 무슨 수익? 미수 수익. 끝.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면 4개는 맞춰야 돼요. 당연히 5개 다 맞추는 게 목표긴 하지만 4개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분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그놈의 외화. 그래서 외화환산 이익이나 못 사요. 외화환산 손실 쓰면 되죠. 요거는 결산할 때. 그래서 결론은 내용이 1150원에서 얼마 됐죠? 1200원 됐어요. 그러면 얼마 올랐죠? 50원.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네, 지금 물어본 게 뭐니까? 네, 자산이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 늘었다? 100만 원. 어디? ABC.
다음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얼마요? 100만 원. 근데 거래처 입력은 뭐 할 것? 생략할 것. 이럴 때 거래처 되게 틀려. 이거는 맞게 해줄 때도 있고 틀리게 해줄 때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넣으세요,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네. 이거는 100% 뭐라고 설명 못 드려요. 왜냐면 맞게 해준 적도 있어요, 실제.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뭐 붕괴가 틀린 건 아니니까. 네, 한번 봐드릴게요. 요것도 어쨌든 숙지하고 계셔야 되니까. 답지 봤는데 헷갈려.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너 가서 잠시만요. 합격률 떴나도 요거 확인하고 나서 한 번 더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가서 우리 지금 몇 회? 네, 94회 치고 여기 뭐요? 확정답.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의 결산 4번이죠? 여기 써있네요. 거래처를 기록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정 못하겠대 그러면 틀린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나오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갑자기 또 인정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자동입니다. 생산은 3,000에서 얼마 빼요? 1,500. 그래서 얼마 돼요? 1,500. 그 다음에 판매는 1,000에서 얼마 빼요? 네, 1,300 빼요. 그래서 얼마 돼요? 마이너스 300 돼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잠시만요. 합격률 좀 나왔나? 네,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아직 안 떴네요. 아마 추석 지나고 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기 가서 몇 월에서 몇 월? 1월에서 12월을 쳐요. 그리고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500번 때 1,500. 800번 때 얼마요? 마이너스 300. 무슨 추가? 네, 끝. 이게 제일 편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붕괴 되게 많거든요. 답지 봐보시면 붕괴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막 답으로 인정해줘요. 네. 근데 그냥 이걸로 하는 게 가장 어때요? 쉬워요. 원래는 안 되는데 이거 인정해주더라고요. 원래는 인정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자기네들이 자동결산인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써도 인정해줘요. 이거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근데 다음에 안 틀리면 되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 대신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요? 안 틀리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정산 넣으실 때 시스템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시스템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넣으실 때 이상하시면 그냥 비워두세요. OX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도 후딱해서 30분까지 마무리할게요. 105번 누구요? 네, 김한국씨. 그 다음에 770261043 1021 318.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은 1월 1일. 그 다음에 이분 영업부니까 상관없고. 김한국씨 별거 없죠? 네. 그 다음에 배우자 나여성님. 이분 부입니다. 왜요? 네, 사업소득 금액 100만원 넘어서. 그 다음에 김한국의 직계존속 김조선님. 네, 여기 시험 문제 좋아요. 푸시는 분들 입장에선 별로 안 좋은데.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 얼마죠? 200이죠. 300보다 작으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 어머님 1번, 2번. 2번이에요. 요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2번에 누구요? 강춘자님. 이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얼마까지는 된다? 네, 100만원까지는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이하예요, 이 동네는. 뭐라고요? 이하. 그래서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 강춘자님까지 됐고, 직계 비속, 우주 되는데 20세 이하의 뭐요? 장애인. 그리고 여기 장애인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저는 20세 이하하고 60세 이상은 요걸로 잡고 장애인 넣어요. 둘 다 맞다고 인정해 줍니다.
관우 되죠? 그 다음에 남동생 부산 되는데 뭐요? 예, 장애인인데 뭐요? 예, 이거 확인 안 하면 틀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장애인 잡고 꼭 가셔서 뭘로 바꾸셔야 돼요? 중증장. 되셨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못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절대 조금 푼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저희가 양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 적지 않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그놈의 변수 때문에 안 냈던 거 낼까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번이요? 111번. 다음은 사원 김미영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김미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일단 부양가족 먼저. 이분 여자죠. 근데 총급이 얼마죠? 그래서 그 부녀자 넣으면 안 돼요. 4,100 총급여는. 부녀자 공제 요거 꼭 기억하셔요. 소득 금액으로 나오면 3,000. 총급여로 나오면 4,100. 그래서 결론은 부녀자 안 된다. 그 다음에 김철수님 퇴직소득 금액 얼마 있죠? 200 있죠.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 근데 이분은 한부모 문제 되잖아요. 어차피 부모랑 관계없이. 잠시만요. 이분 배우자 없죠? 네. 그러면 한부모. 배우자 있으면 안 하면 됩니다. 네. 요것도 조심하세요. 무슨 부모요? 한부모.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저기 전영희님 돈 안 버시니까 되죠? 60세 이상의 경로. 그 다음에 직계비속 20세 이하 자녀 20세 이하.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거 2분.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부녀자 공제는 두 가지예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모이면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근데 이분 세대주 맞고 부양가족도 있지만 돈 많이 벌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자도 되고 여성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또는 누가 있을 때 입양자. 입양자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요걸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일단 예로는 거의 못 내요. 대한민국이 입양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입양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오히려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게 더 쉬워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 집이 있는지 애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이런 걸 되게 타이트하게 봐요. 그래서 애기 못 낳는 분들 중에 입양 도전했다가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입양 도전했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이게 타이트해갖고 외국에 비해서 입양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한부모 공제 직계 존속은 해당사항. 그렇죠. 한부모 공제는 부모님은 상관이 없고 여기는 상관이 있어요. 부양가족 안에 직계 존속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요? 형제, 자매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보시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본인 보시면 김미영씨 좀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단체 돼요. 안보험료 돼요. 잠시만요. 동그라미가 또 왜 이래? 의료비 돼요. 필라테스 안 돼요. 학원이라. 신용카드 되는데 대중교통 얼마? 200. 도서 얼마? 70.
그래서 신용카드는 730. 현금 영수증 하기 전에 전통시장 얼마? 네, 300만. 현금 영수증 네, 675만. 일부러 이렇게 준 겁니다. 우리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네, 나쁜 시험 내신 분이에요. 이렇게 좀 내지 말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깔끔하게 현금 영수증 얼마입니다. 전통시장 얼마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김철수님 종교단체 예,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인학교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일단 이분은 나이가 어떻죠? 많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소득 때문에 안 돼요. 소득 있으면 되는 거 예, 뭐만 된다? 의료비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돈 안 벌어도 노인학교는 안 돼요. 네, 장애인만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나오더라도 연관된 거를 계속 옆에다가 덕지덕지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프로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의료비 돼요. 종교단체 왜 돼요. 직불카드 돼요. 근데 누구 거면 안 돼요? 네, 형제자면 안 돼요. 근데 또 나눠야 되죠? 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500에 얼마요? 100만. 그 다음에 박문수 중학교 돼요. 교복 돼요. 교복 얼마까지? 1인당 50만 원. 근데 50만 원보다 적죠? 의료비 돼요. 안경 돼요. 안경 얼마까지? 네, 1인당 얘도 50만.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 현장 체험. 네, 산후조리원은 안 해도 돼요. 컴퓨터가 해주니까. 근데 산후조리 얼마? 네, 7천만 원에 200만 원.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지금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그 연말정산 요즘 거에 들어가면 요 위에 의료비 있잖아요. 거기 찍으면 밑에 힌트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 돼요. 현금영수증 되는데 현금영수증에 넣어요? 도서구입비에 넣어요? 네, 도서구입비에 넣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서구입비가 현금영수증보다 비율이 세요. 네, 도서구입비 40이고 현금 30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높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수 유치원 돼요. 오, 근데 어린애인데 벌써부터 저축성보험을 되셨죠? 네. 이상하신 거. 퇴직소득 금액이 네. 그냥 소득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아니 우리가 외운 것 중에선 이걸로 가는 거죠. 소득에서 소득 금액 얼마? 100만 원 일로 가는 거죠. 그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외운 거 외에 나오는 그렇죠. 외운 거 외에는 다 100이에요, 그냥. 네. 근데 거기 200으로 돼 있잖아요. 또 이상하신 거? 그리고 매번 똑같은 얘기하지만 꼭 물어본 거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정리 한 번씩 꼭 더 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잘하면 편안하게 붙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채점했는데 71점 나왔어.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험 그 발표 날 때까지. 왜냐면 실수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81점 나왔어. 그러면 내가 시험을 완전히 이상하게 보지 않는 이상 10점 이상 떨어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1, 2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2시 40분에 다음 거 볼게요.